네, 이틀째 판문점에서 고위급 접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협상도 어제와 같이 길어지는 양상입니다. 오늘은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최병욱 상명대 군사학과 교수 모시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협상이 2차 협상인데 계속 진행이 될까요? 아니면 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왔다고 보시는지요? 제가 볼 때는 의제 자체가 워낙 어려운 의제입니다. 황병서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하든지 확성기 방송 중단이라고 하는 카드를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고, 우리 측 입장에서 보면 국민이 납득할 만한 또 사과, 또 도발 재발 방지 이런 것을 갖고 나와야 할 텐데 그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양측이 대결 구도로 가는 것인데, 다행인 것은 지난번에 10시간가량 저희 토의를 했었고, 또 이번에 6시간 넘게 회담을 이어가면서 박차고 나가지 않고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 모종의 좋은 결과를 내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북측도 그만큼 절박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상황이 예. 엄중하다는 거고요. 예. 북측 입장에서 보면 지금 김정은 정권이 4년 차에 접어드는데, 제가 볼 때는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큰 관건일 것이고,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자기 체제로 정권을 단단히 가져가는 게 큰 일일 텐데, 이번에 아주 도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물러서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명분을 찾고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것을 통해서 내부 결속을 도모하고 정권을 좀 다지는 차원으로 가져가려고 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어제는 우리를 이제 대한민국으로 불러뒀다가 다시 괴뢰라고 불렀어요. 뭐 그런 용어 선택의 차이점이 협상의 영향을 좀 어느 정도 반영을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강원 양면 전술이라고 보시는지요? 제가 볼 때 어제 대한민국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좀 진정성이 있었다라고 보아집니다. 2+2 거의 특사급의 회담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호칭을 하고 상당한 정도의 기대를 했다고 봐지는데, 지금 회담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본인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못 얻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무력 시위들, 이러한 것들도 호칭을 바꿔가면서 네. 또 괴뢰라고까지 불러가고, 잠수함 70%가 사라졌다든지 자망했다든지 포병이 증가했다든지, 또 북한에 있는 주민들에게 거짓 선전을 해서 북한의 전의를 북돋우고 있다든지 하는 것들을 보면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것으로 봐지고, 그러한 차원에서 괴뢰라고 하는 단어도 쓰면서 압박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군사적으로 긴장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협상이 결렬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협상 결렬은 뭐 가능은 하겠지만, 제가 볼 때 지금의 상황으로 봐서는 1차 회담을 장시간 했었고 지금도 장시간 회담을 하고 있는 것인데, 회담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회담장에 있는 사람들이 양측에서 가장 최고위급에 있는, 그렇죠. 안보와 통일 전문가들 최고위급에 있는 사람들이 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시로 평양과 청와대하고 접촉을 해가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특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막판에 완전히 결렬되고 박차고 나오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 아닌가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자, 협상이라는 게요, 뭐 얘기를 계속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협상장을 잠깐 좀 상상을 통해서, 전혀 지금 뭐 정보가 공개되지 않으니까요, 상상을 통해서 들여다보도록 하죠. 북한은 확성기 방송 중단하라는 얘기를 계속 되뇌일 거고요. 우리는 그 전에 당신네들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 사과해라라고 하는데, 그 당신네들이 했다는 행동에 대해서 뭐 미사일 로켓 발사한 거, 포탄 발사한 것도 당연히 북측에서는 지금 부인을 하고 있고, 게다가 더 중요한 거는 이 지금 지뢰 아닙니까? 지뢰? 이 지뢰 자체도 지금 부인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아마 증거를 가지고 갈 겁니다. 증거를 보여주겠죠. 자, 봐라. 우리 병장 2명이 이렇게 다쳤다. 장병들 2명이 다쳤다. 하서관이 다쳤는데 과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냐라는 것을 본다면 북측도 조금씩 밀리지 않겠습니까? 협상을 하가면 어느 한쪽이 밀리는데, 지금 논리로 봐서는 북측이 더 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식의 협상이 진행될까요? 제가 볼 때 북측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 자기들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외신을 통해서 안 했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날조라고 지금까지 얘기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예. 지금 저희들이 어떤 증거를 갖다 대도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했다, 미안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예. 지금 협상에서 이야기되는 것 제가 볼 때는 그 사과의 수준 그것이 굉장히 그 첨예한 그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면 북한이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시인하고 도발 방지를 얘기할 것인지 아니면 심심한 그 유감 표명으로 가서 어떻게 하든지 체면을 좀 살려가면서 출구 전략을 모색할 것인지 만약에 심심한 유감을 표현한다고 했을 때 우리 국민적인 정서로 볼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막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렇죠. 굉장히 논의하지 않을까 좀 더 생각이 디테일로 됩니다. 들어가면 이제 바로 그 부분입니다. 북한은 자기네들은 안 했다고 하지만 어찌됐든 그런 부상자가 나타난 거에 대해서는 우리도 뭐 의식 표현으로 좀 안타깝게 생각한다. 네. 라고 하는 거를 과연 우리는 사과로 받아들일 건지 그거보다는 더 당신네들이 했다는 거를 좀 뉘앙스를 더 풍겨달라는 우리 측의 입장이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그 부분일 텐데요. 북한의 지금까지 행태를 보면 도발하고 오리발 안 했다고 오리발하고 다시 화전양면 전술로 나가는 그런 패턴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상황에서 굉장히 절박한 상황인데 우리가 여기서 다시 양보하고 북한이 뭐 대충 넘어가는 것 이것을 받아준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북한이 굉장히 그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고 보기 때문에 다시 이 악순환의 고리가 다시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관지 실장도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물러설 수 없는 지점이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스피커의 스위치를 꺼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가 할 거는. 근데 이걸 과연 끄게 만드는 건 북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공은 북측에 더 있다라고 분석이 좀 되는데 그동안의 협상 태도와는 좀 그나마 다르다는 몇 가지 측면도 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런 가운데도 지금 북한의 잠수함이 사라졌대요. 안 나타난답니다. 이거는 뭘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잠수함 70%가 지금 잠항 상태고 네. 또 포병도 2배가량 증가가 됐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첨예한 쟁점을 가지고 물러설 수 없는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인데 만약에 협상이 결렬되면 우리가 도발을 할 것이라고 하는 사인을 주는 것이라고 봐지고 그런 사인을 주어가면서 협상을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속셈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도 지금 전투기가 지금 뭐 알래스카에서 훈련하던 전투기도 지금 돌아와 있기 때문에 네. 북측이 우리보다 앞서 있는 전력을 가지고 그걸 더 이른바 비대칭 전력으로 위협을 한다. 뭐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비대칭 전력이라고 하면 이제 북한은 아무래도 잠수함이 우리보다는 많으니까 그리고 사라지고 나면 찾기가 또 어려운 상황이고 물론 잠수함이 현재는 우리 측에 있다고 봐지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정찰, 감시, 자산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북측에서 없어졌을 텐데 여하간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압박을 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중국이 한반도 긴장 조성에 반대하면서 중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는데요. 오늘 고위급 접촉이 극적으로 성사된데 일정한 역할을 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은 역할을 했다고 봐집니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지금 다음 달에 있는 전승절이 굉장히 중요한 행사고 오죽했으면 지금 이러한 엄중한 사태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반드시 참석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승절을 앞두고 지금 이런 그 한반도의 긴장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으로 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런 군사적인 도발로 인해서 한미 연합 전력이 강해지고 그로 인해서 한반도에서 미국의 군사적인 영향력이 증대되는 것은 중국으로 봐서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고요. 또 북한 입장으로 봐서도 현재 우군이 없는 상황입니다. 국제적으로도. 예. 그나마 중국하고 가까웠었는데 지금 그 소원한 상태고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도 보면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중국과의 모종의 접촉을 통해서 관계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고 봐집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또 오늘도 계속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 경험으로 봐서는
아마 밤 늦은 시간까지 내일 새벽까지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병욱 상명대 군사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